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정동욱 교수입니다. 어제는 저희가 SMR 돈줄 잡아라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갈 것인가를 갖고서 대담을 가졌고요. 오늘은 제2부 SMR이 게임 체인저가 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임 체인저가 되기 위해서 신발끈을 잘 매라. 이것은 바로 우리가 SMR 갖다 통과시키기 위해서 기술 검증, 인허가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자력 안전기술원에서 그간 30여 년에 걸쳐서 인허가 검증, 기술 검증, 안전성,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 경력을 쌓아오신 설광원 박사를 모시고서 SMR, 우리가 나아가자는 방향에 있어서 게임 체인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신발끈을 잘 맬 것인가, 이것을 갖고서 대담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나와주신 설광원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100여 개 정도의 SMR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발간된 그 IAEA SMR 테크놀로지에는 18개 국가 72개의 SMR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히 SMR 경쟁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SMR 설계 그리고 그 활용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가분들께서 이미 주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SMR 개발, 상용화를 인허가 그리고 규제 관점에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많고 다양한 SMR의 안전성을 심사하고 검증하고 인허가를 발급하는 것은 규제기관의 역할입니다. SMR의 인허가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규제기관에게도 미래 원자력을 대비해야 할 새로운 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경수로 기반 규제 방식을 보완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비경수로 기반 규제 체제를,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되는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전문적인 규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그림은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USNRC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SMR 심사 현황을 보여줍니다. 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돼서 인허가에 진입하고 있는 SMR 원자로들입니다. 경수로 기반 설계로는 소형 모듈의 뉴스케일 원자로, 그리고 M파워, SMR, BWRX 등이 인허가 심사를 시작하였고요. 비경수로 기반 설계로는 현재 실증로 건설을 추진 중에 있는 테라파워의 나트륨 리액터, XE100 원자로, 그리고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오클러의 마이크로 리액터, 웨스팅하우스의 에빈치, 그리고 카이로의 KP 등등 여러 SMR들이 인허가 단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허가 관점에서 SMR 개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설계 개발에서 SMR이 상용화될 때까지, 즉 글로벌 마켓에 나올 때까지 여러 단계의 인허가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인허가 심사는 SMR 상용화의 필수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사전 서류 심사, 표준 설계 승인 심사, 부지허가, 건설허가, 운영허가 심사 등 여러 단계를 통과해야만 상용화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개발하고 있는 대부분의 SMR은 사전 서류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수로 SMR 중에 가장 앞서는 퍼스트 런너는 뉴스케일 원자로라고 말할 수 있고, 현재 표준 설계 인증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경수로 SMR 중에 퍼스트 런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로라, 즉 오클러의 마이크로 리액터가 현재 건설 운영, 통합 인허가 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SMR을 인허가하기 위해서는 안전성을 꼼꼼히 확인할 수 있는 안전 기준, 규제 체제, 규제 역량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현재 USNRC는 신형 원자로의 인허가 심사를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위에서 보듯이 10CFR 파트 53이라고 하는 미 연방 규정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2027년까지 개발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0CFR 파트 50은 제1, 2세대의 원자로, 그리고 52는 제3세대의 원자로에 대한 인허가 규정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새롭게 제정하는 10CFR 파트 53은 제4세대 신형 원자로에 대한 인허가 규제 요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US NRC에서 신형 원자로의 인허가 및 규제 요건을 개발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비전, 전략, 10년짜리 프로젝트와 관련된 수많은 연구개발 프로그램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술 개발적인 측면, 규제 활용적인 측면, 그리고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측면에서 구체적인 이행 태스크들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USNRC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인허가 심사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SMR 개발자는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안전성과 환경 영향을 분석한 관련 서류들을 규제기관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심사가 시작됩니다. 이 슬라이드는 뉴스케일이 설계 인증을 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 목록들을 보여줍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FSAR, 최종 안전성 분석 보고서입니다. 여기에는 핵심적인 설계 기술 문서, 토피컬 레포트, 테크니컬 레포트가 포함됩니다. 뉴스케일은 이러한 FSR과 더불어서 14개의 토피컬 레포트, 33개의 테크니컬 레포트를 NRC에 제출해서 심사를 받았습니다. 한편 인허가를 심사하는 NRC는 2016년에 뉴스케일 설계에 고유한 표준 심사 지침서 리뷰 스탠다드를 개발해서 제시했습니다. 이 디자인 스페시픽 리뷰 스탠다드 DSRS를 기반으로 해서 NRC는 뉴스케일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뉴스케일 DC 심사의 경우 약 41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고요. 2,400여 개 정도의 자료 요청 혹은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작년 9월에 설계 승인을 받았습니다. 여기 제출 서류 중에서 한 가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그젬션 레포트입니다. 이그젬션 레포트는 새로운 또는 혁신적인 설계 개념으로 인해서 현재의 규제 요건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안전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 적용 면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NRC 검토를 거쳐서 이그젬션 레포트가 승인받게 됩니다. 전체 SMR 인허가 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쟁점 사항에 대한 해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SMR 개발자, 규제자는 이러한 이그젬션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연구개발, 자원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으며 핵심적인 규제 현안의 관리는 인허가 전략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인허가 현안들 또는 규제 현안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신형 원자로 규제 현안들은 새로운 설계를 적용할 규제 요건이 아직 미수립되어 있거나 현재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자면 일체형 원자로의 주기기 배열, 피동 안전 기능의 수행 또는 자동 및 원거리 운전 방식, 새로운 기기 제작 및 설치 방식 등등 현재 적용할 규제 요건이 미흡해서 앞으로 규제 요건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인허가 규제 요건 개발 전략은 다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경수로 기반 SMR에 대해 현재 수립 운영되고 있는 LWR 기반의 규제를
좀 보완해서 심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비경수로 기반 SMR에 대해 새로운 규제 체제를 개발해서 체계적으로 심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미국의 10CFR 파트 53 새로운 미연방 규정의 제정은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몇 가지 예인데요. 예에서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뉴스케일 원자로는 사고 시에 피동 열 제거 개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많은 액티브 계통이나 기기들을 단순화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표에서 희미하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기존 대비 없어진 계통 기기들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12개 모듈의 원자로를 제어하고 운전하는 방식도 기존과 많이 다릅니다. 이 NRC가 원활한 안전성 심사를 위해서 규제 기준에 보완이 필요한 항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뉴스케일은 17개 요건에 대한 규제 적용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NRC는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그리고 다음 표는 US NRC에서 지난 10여 년간 도출하고 해결 과정을 거치고 있는 인허가 현안들의 목록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허가 절차에 관한 현안, 설계에 관련된 현안, 운영에 관련된 현안, 파이낸셜에 관련된 현안, 그리고 요즘 관심이 많아지는 마이크로 리액터에 관련된 현안 등 다양한 현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안들을 도출하고 해결하는 과정은 매우 길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전문적이고 기술적이어서 많은 연구개발 활동과 투자를 요구합니다. 이 개별 사항에 대한 자세한 것은 NRC 해당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현재 개발하고 있는 SMR을 글로벌 마켓에서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매우 길고 복잡한 인허가 과정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 퍼스트 SMR이 되기 위해서는 조기에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인허가 획득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SMR 개발자, 규제자, 이해관계자들이 조기에 만나고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공동 노력하는 것이 그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광원 박사님, 신발끈 고쳐매기 든든하게 매야 되는데 쉬워 보이지 않군요. 네. 쉬운 일이 없겠지요, 항상. 한 가지만 제가 좀 확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발표 자료 보니까 작년 9월, 2020년 9월에 뉴스케일의 최종 안전성 평가 보고서 FSER이 통과가 됐다라는 건 사실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은 다 해소가 됐다라는 것이고, 지금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이게 미국 법에 얘기되면 6개월간 그것을 공고하게 돼 있으니까 지금 그 공고 기간이라서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3월 돼야지 이제 증서가 나오니까 그런 입장인 것이죠. 사실상 네. FSL 나왔으면 기술적인 건 다 해결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SMR 뉴스케일 인허가 심사하면서 기술적인 상황은 끝났어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설계가 개선되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측도 설계 용량을 조금 늘린 새로운 원자로를 다시 인허가 신청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단계의 DC는 받았으나 설계가 개선된 새로운 그 뉴스케일 원자로에 대한 인허가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좀 쉽겠죠. 그래도 뭐 기본적인 기술 베이스는 같으니까. 그래도. 예, 해결된 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인정하는 거라서 아마 네, 네. 쉬워질 겁니다. 예. 네, 네. 컨펌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신발끈 고쳐매야 되는데, 고쳐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이 이슈가 될 것인지 이런 거에 좀 예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미국에서 지금 가장 먼저 선두로 해가지고 지금 인허가 검증, 이 신발끈을 갖다 고쳐매는 걸 해결 거의 다 해나가고 있으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거 좀 예상하세요? 우리는 어떤 걸 갖다가 좀 더 할 것이. 저희가 제가 미리 좀 미리 준비해야 될 현안들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SMR 설계나 마이크로 리액터 설계는 현재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의 그 대형 경남 건물이 없는 설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SMR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그런 기존 대형 경락 건물이 SMR 설계에서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답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 규제 체제에서 대형 경락 건물을 요구하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의 규제 요건의 변화 방향은 대형 경락 건물이 SMR에서 꼭 필요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경락 건물의 원래의 기능, 본래의 기능에 있습니다. 경락 건물의 기능은 방사선 물질이 소외로 발전소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 그것을 보통 리크 타이트 배리어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이 방어 기능에 충실하다면 경락 건물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규제 요건이 경락 구조물, 건물 중심에서 앞으로는 경락 기능, 성능 중심의 규제 요건으로 전환이 되고, 이렇게 되면 현재의 다양한 이 SSC, 그러니까 구조물이나 계통이나 기기의 방벽들을 이용을 해서 설계를 해서 방사선 물질을 가둬둘 수만 있다면, 즉 성능 기준을 만족한다면 기존의 원자로를 둘러싸고 있는 건물, 이거는 별도로 요구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뉴스케일인 경우에도 경납 용기는 있어도 경납 건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형 경납 건물보다는 경납 기능 중심의 규제로 방향이 전환될 것 같고요. 이런 점에서 설계하시는 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SMR을 어디에다 설치할 것이냐, 그리고 현재 발전소를 운영하다 보면은 현재는 발전소의 사고를 대비해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계획 구역을 설정하고 운영합니다. 대략 현재의 발전소는 10마일 정도의 구역을 운영하고요. 우리나라도 5km에서 30km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방사선 물질의 유출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설계, 안전성 증진에 의한 낮은 소해 방사선이라면 이 EPG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개발자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NRC는, 규제기관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외부로 유출되는 방사선 물질이 줄어들 수 있다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EPG 10마일을 이렇게 사이트 바운더리까지 줄일 수 있도록 소의 방사선 용량에 따른 LPG 사이즈 또는 EPG 사이즈를 결정하는 방식을 허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 분들께서는 안전성이 향상된 원자로에 현재 규제 요건이 만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방사선 물질의 유출이 적다면 규제 방향은 그쪽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앞서도 조금 말씀드렸던 이그젬션 리퀘스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게 SMR이 새로운 설계이다 보니까 제작 방식, 운영 방식 여러 가지가 현재 규제 요건하고는 잘 안 맞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현재 규제 요건은 시간이 지나면 보완이 되고 새로 재정립이 되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이그젬션 리퀘스트라고 해서 별도로 처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 규정에 관한 규칙에서 이와 관련된 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규정을 이행해 본 경험은 부족한 상태고요. 뉴스케일의 경우는 17개의 사항에 대한 규제 적용 면제 요청을 했고요. NRC는 현재 검토 중인데 이 검토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은 해당되는 규제 요건이나 규정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의도된
바 또는 목적, 그것은 만족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 어, 적용이 안 될 경우에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출력 운전에 있어서의 어떤 신뢰성이나 성능이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적용이 안 되는 그 요건에 의해서 어떠한 설계 기준 사건의 결과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사고 시나리오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러한 요건에 근거해서 면제 요청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개발자께서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개발자가 개발 단계에서 미리 고려해야 될 사항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말씀하신 거 보니까 신발끈 고쳐맬 때 어떤 포인트에서 매야 될지를 갖다서 일목요연하게 또 지금 현재의 미국 뉴스케의 상황 이걸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말씀하신 걸 보니까 미국에서 이걸 심사할 적에 심사의 원칙을 잡은 것이 기본적인 안전 원칙을 지킨다. 이게 그렇죠. 뭘 받기 전에 기본적인 안전 원칙을 지키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현재 규정, 현재 기준에 문구 하나하나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그 규정이 갖고 설정된 그 취지만큼은 지켜야 된다. 이렇게 저는 좀 느끼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적에 대형 경락건물 없어 좋다. 하지만 그 경락 기능은 지켜라 하는 건 약간 좀 저한테는 신선합니다. 저는 항상 경락건물 반드시 있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역시 좀 이런 데 있어가지고 혁신적인 그런 관점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이 피지도 이렇게 줄 수 있게 되면 항상 그 사업자가 가장 바랐던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 피지를 줄 수 있는데 이게 또 소형 원재로 오니까 어차피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 해도 그 안에서 나오는 방사능량은 좀 그 소스가 되는 그건 좀 작으니까 대형 원재에 비해서 좀 더 유리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봐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소외 방사선 영향이 적다면 당연히 큰 거에 비해서 관리해야 할 비상구역은 적어두는 것이 리스크의 비례 관점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규제도 그러한 과거의 규정적 거리 규정보다는 해석을 통해서 실제 방사선이 미치는 영향의 크기, 리스크의 크기에 따라서 그런 사이즈를 결정하자라는 것이 대략적인 규제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데서 소형 원전의 안전성이 확연하게 좀 나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좀 제가 좀 궁금했던 게 뭐냐면은 결론 부분에서도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은 개발자하고 그다음에 규제기관하고 이게 처음 하는 일이고 이게 새롭게 관점을 갖고서 기준도 만들고 또 설계도 개선하고 또 뭐 창의적인 아이디어 넣고 해야 될 게 많아서 잘 협력을 해야 된다 이런 레코멘데이션 이런 권고를 해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요거 네네,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SMR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일부 추진되고 있는데 그 SMR 개발이 글로벌 마켓에 잘 나가기 위해서는 인허가 규제 관점에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제가 제언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계획 단계이고 또 하나는 추진 단계인데 일단 계획 단계에서 이 혁신원자로 SMR이 상용화되기 위한 인허가 전략을 수립하라는 겁니다. 설계기술 개발 전략은 잘 짜나 간혹 인허가 전략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러한 인허가 전략에 첫째,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 목표를 설정해라.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려고 하는 의지를 담아라. 그래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설계 개발 계획에 머물지 말고 기술 개발 계획에 머무르지 말고 건설 운영 계획도 함께 수립해라. 이렇게 되면은 부지, 시험 설비 또는 데모 플랜트 이런 것들이 계획 속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리고 상용화에 더욱더 가까워지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 특성인데요. 우리나라 특성의 사고관리 계획서가 최근에 법제화됐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분석 보고서와 사고관리 계획서를 개발해야 되고요. 그리고 핵심 기술의 내용이 토피컬 레포트와 테크니컬 레포트에 포함되는데
이 토피컬 레포트, 테크니컬 레포트 개발 계획을 수립해라. 그리고 이놈들을 인허가 기관에서 승인받는 일정이나 방법이나 이런 걸 전략적으로 이 인허가 전략에 담아라. 그래야 목표에 달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국내 법령에 대해서 적용성을 앞서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두 번째, 추진 단계에서는 개발자, 규제자, 이해관계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그 체계를 구축하라는 겁니다. 이 목적은 새로운 혁신적인 SMR 원자로에서는 많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안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현안들을 조기에 해결하지 못하면 인허가가 매우 장기적으로 지연될 수가 있어서 조기에 인허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 전략을 짜라. 그래서 추진해라. 라는 점을 두 번째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해주신 그 협력체계 구축, 이곳이 자칫하면은 이게 뭐 또, 규제와 그 다음에 사업자 간의 뭐 독립성, 뭐 이런 걸 뭐 거론하는 뭐 그런, 말도 나올 수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카나다 같은 경우는 벤더 디자인 리뷰 그래가서 벤더들, 사업자가 설계하고 있으면 그 설계를 갖다가 인허가 정식 신청을 하기 전에 리뷰해줘가지고 너의 안전성의 관점에서 어떤 점을 좀 더 개선하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것도 또 해주더라고요. 벤더 디자인 리뷰 서비스라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그 규제의 독립성을 갖다가 해칠 수 있다. 이런 관점보다도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가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규제가 좀 더 확실한 근거를 갖게 되고 또 개발자도 개발하는 방향을 갖다가 보다도 분명히 잡게 되고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설광환 박사님 오늘 제언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것으로서 그 설광환 박사를 모시고서 이 신발끈 고쳐내라 시장에 나가기 위해서는 그 대담 마치도록 하겠는데 요거 우선 화면 공유를 좀 내려주시죠 이제는.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설광환 박사님, 오늘 바쁘신 가운데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이게 설광환 박사님으로부터 게임 체인저가 되기 위해서 SMR 어떻게 인허가 검증을 통과할 것이냐, 신발끈을 어떻게 잘 맬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 들어봤습니다. 설광환 박사님 바쁘신 가운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내일은요, 내일은 이 SMR 웨비나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그럼 우리나라는 SMR 어떻게 개발하고 어떠한 전망을 가지고 가져갈 것인가 이 주제를 놓고서 원자력연구원의 백종혁 박사님하고 한수원 중앙연구원의 김한곤 원장님을 모시고서 우리나라 SMR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우리나라 SMR의 전망과 과제 그 주제를 갖고서 대담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내일 이 SMR 웨비나의 마지막 시간에도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